여기 보실까요? 이제 물질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질대사가 시험 문제상에서 단언컨대 절대적으로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질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 대사라는 말이 나오거든. 대사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준다라면 변화라는 뜻이에요. 변화. 그래서 물질이 뭐 한다? 변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되게 단순해. 뭐가 단순하냐면 물질이 변하는 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가 있냐면 자그마한 입자, 전문용어로 이제 저분자라고 해. 이 저분자가 이렇게 커다란, 즉 합성이 되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커다란 고분자가 쪼개서 자그마한 저분자로 되는 경우를 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질이 변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 합쳐지거나 쪼개지거나. 인데 이걸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들을 이렇게 안 쓰고 이 합성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주고 얘를 이화작용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왜 끝나면 안 되냐면 왜 가만히 있는 물질을 왜 굳이 붙여놓냐고, 왜 가만히 있는 왜 쪼개냐는 거지. 이유가 있어요. 누가 들어오냐면 이때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에너지가. 이 에너지라고 하는 양면 테이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흡수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서 물질들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반대로 이 고분자를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떼어내요. 양면 테이프처럼 떼어내. 그럼 얘가 저분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 이해가 됐을까? 자, 근데 끝내지 말고 얘를 조금 더 가볼게. 자, 에너지라는 말을 저장이라는 말로 살짝 바꿔볼까요? 흡수됐으면 여기 안에 있는 거지. 있잖아. 있다는 말을 저장이라는 말. 흡수라는 어휘와 저장이라는 어휘가 약간 일맥상통한 거 보이십니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저장되어 있네로 하면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동화작용을 하는 이유는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동화작용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그럼 반대로 가보자. 에너지가 방출됐어. 왜 가만히 있는 여기 있는 에너지를 왜 끄집어 빼낼까? 알아. 너희도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이랬을까? 그래요.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화작용을 하였네요 라고 하는 거지. 그걸 이화작용을 한다. 이화작용한다? 왜 물질을 쪼갤까?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된 에너지를 이화작용을 통해서 끄집어 쓰려고. 남는 에너지를 버리기 아깝잖아.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저장해야겠군. 동화작용을 해야겠네 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그때 반드시 이 과정에서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을 하는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봤다? 통합과학에서 중간고사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생명 시스템 하면서 물질 대사, 효소, 유전 정보의 흐름 할 때 얘네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하면서 배웠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물질 대사는 무엇이다? 여기서 물질 대사면 반드시 효소라는 말이 붙어야 되고, 요것도 뭔가 합치고 싶어. 저장, 사용, 변하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에너지 대사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자, 근데 얘가 여기까지 끝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조금 더 할게. 지금 여기 있던 애가 들어와서 여기가 됐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열이라고 하면 얘를 흡열 반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돼? 있던 애가 빠져나갔으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갔어. 열이라는 형태의 에너지가 나갔어. 그럼 얘를 발열 반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을 것 같아. 자, 근데 얘가 왜 중요하느냐? 바로 여기서 그 뒤에 넘어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이라고 있어요.
뒤에 보면 있게 되고 이건 100%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건데 왜 얘랑 물질 대사랑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나오던 생명체 탐사 실험을 하는 것은 다 물질 대사와 관계가 있는 거거든. 자, 볼게요. 이쪽으로 바이러스를 일로 갖고 와 볼게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은 얘는 효소가 없어요. 효소가 없으면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못한다. 물질 대사를 못하니까 얘는 생명체야 생명체가 아닌 거야?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이가 숙주 어떤 생명체야? 어떤 생명체 숙주 안에서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살아갑니다. 숙주 안에서 숙주의 효소를 가지고 물질 대사를 해요. 그래서 얘가 증식도 하고 세포 분열도 하고 유전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해. 그래서 얘는 생물적인 기능을 다 수반합니다. 그런데 얘가 숙주 바깥으로 가요. 이 밖에서는 효소가 있어 없어? 효소가 없어. 왜? 효소는 생물체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효소가 없어. 그럼 살아가 못 살아가? 못 살아요. 살지 못하니까는 얘는 무생물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아이는 숙주 내에서 생물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숙주 바깥에서는 무생물적 요소의 기능을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린 줄여서 뭐라고 해? 활물기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무생물은 그냥 단백질 결정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런데 조금만 더 가자. 이 숙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숙주가 식물이야. 종류야. 숙주의 종류. 인 경우에 식물이면 식물성 바이러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TMV 바이러스에서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해. 동물일 경우가 있어. 동물. 그 숙주가 동물일 경우가 어디서 들어본 적 있을 텐데 HIV라고 하는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를 바이러스를 HIV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다 한 번씩 겪어봤죠? 안 걸린 사람 없을 거야. 코로나. 나는 코로나 걸린 적이 없어요. 증상은 있었어요. 그 병원 가서 확정 판정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닌 거지. 넌 코로나야 라고 누구한테 말해준 적은 없어. 그냥 아프고 콧물 나고 열 나는 것 뿐인 거지. 그리고 병원 가면은 주사 맞는 게 싫어서 병원을 가지 않았었던 것 뿐이에요. 나 때문에 옮았다는 보장 있어? 내가 옮긴 거 아니야. 내가 옮겼어? 지가 간 거야. 내 잘못은 아니지. 어쩔 수 없잖아. 다 같이 누구 때문에 걸렸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쟤한테 왔는데요?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수업할게요. 세균. 이 세균. 숙주가 세균이면 세균이 세균성 바이러스라고 해서 박테리오파지라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박테리오파지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얘가 이제 대장균을 많이 하거든. 균이에요, 균. 대장균. 그러면 색깔펜을 약간 달리 해볼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대장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돼요. 얘가 자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크게 그렸지만 대장균이 얘가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작은 애야. 들어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대장균의 효소와 물질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증식을 해요. 근데 이때까진 대장균이 지 몸 안에 박테리오파지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대장균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얘도 살 거 아니야. 혹시 영화 중에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본 적 있니? 그 에일리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에일리언이 사람 몸속에다 알을 넣어요. 그럼 안에서 새끼가 살아. 그러다가 갑자기 때가 되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찢고 나가요. 실제로 영화에서 얘가 상태가 좀 메롱이야. 뭐지? 그래서 의료실 넣어놨는데 좀 있다 갑자기 그 안에서 애벌레가 몸을 찢고 튀어나가요. 그 장면이 허구가 아니라 딱 바이러스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병에 걸린 다음에 잠복기라고 하는 거야. 잠복기. 아픈지 안 아픈지 못 느껴. 언제 내가 아프다고 느껴? 이 바이러스가 너희 세포 안에서 뛰쳐나가면서 세포를 찢으면서 튀어나가면서 세포가 죽어. 그러니까 세포가 기능을 못하니까 아야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아프다라는 건 벌써 그 전에 걸려서 내 몸에서 충분히 다 살 만큼 살다가 아유 나 여기 좀 별론걸 하고 나가는 중 때 아야야 하는 거야. 그게 누구 때문에 걸렸는지 모르는 거지. 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우리라고 해야지. 박테리오파지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파요 하는 게 여기예요. 이걸 유식한 말로 잠복기예요 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이해되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화성 탐사 실험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화성 탐사 실험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없더라도 문제상에 나오는데 자 화성 탐사. 이 화성 탐사 실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궁금해. 그냥 화성이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이제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 그때 자 일단 궁금해. 두 번째, 화성에 사는 생명체가 지구에 사는 생명체와 같이 물질 대사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와볼게. 여기서 동화작용이 있고요. 여기서 이화작용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에요. 빛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거. 그 다음에 이화작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세포 호흡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묶어놓고는 여기서 이제 어떤 실험이 뭐가 있던 상관없어. 여기에 이렇게 뭐 기체 분석기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 이런 거 다 몰라도 돼. 뭘 포인트로 잡냐면 여기다가 화성 토양을 갖다 놨어. 그래 놓고는 여기서 포인트는 넣어주는 게 누구냐는 거지. 보통 여기서는 3개가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줬대요. 여기에다가 유기 양분을 넣어주었대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거야. 자, 한 번만 쓸 테니까 보세요. 광합성이라는 건 6개의 이산화탄소에 12개의 물이 들어가게 되면 유기물인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6개의 산소가 만들어지고 6개의 물이 만들어집니다. 세포호흡인 경우는 세포호흡은 포도당에다가 그 다음에 6개의 산소 플러스 6개의 물이 들어가게 되면 6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12개의 물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이쪽에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온대요. 자, 듣기만 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넣어줬다라는 건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줬다라는 건 얘가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있다면 얘를 넣어줬어. 물도 넣어줬어. 그러면 빠지직 하면 밑도 끝도 없는 전혀 다른 애가 나오겠지. 넣어준 기체는 이산화탄소인데 생겨난 게 산소니까 기체 분석기를 통해서 나는 산소를 넣어준 적이 없는데 산소가 검출됐어. 그럼 얘는 동화작용하는 광합성하는 생명체인 거지.
오케이. 이번에는 여기다 유기양분을 넣어줬어. 여기서 유기양분은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 너 거기 산소와 이산화물이 있는데 밑도 끝도 없는 다른 애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얘는 이와 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실험 결과 검출된다, 검출되지 않는다? 검출이 안 된다. 생명체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건데 이 결론은 묻지 않아. 왜 얘를 넣어줬느냐? 이거 확인하려고. 얘를 넣어준 이유가 뭐야? 얘를 확인하려고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다 동화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동화작용이다. 물질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지. 자, 정리 좀 해주실까요?